시작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어제 154페이지요. 154페이지. 오늘 금융체질에 대해서 154페이지에 있죠? 네, 금융체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오늘 이게 안 나와가지고 금융체질은요, 여기 이제 목화, 토, 금, 수의 금인 거죠. 금융체질의 얼굴은 사각진 사람. 사각진 사람. 이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얼굴 사각진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다녀보면 키도 작고 아주 그런 분들이 사각이 많이 있는. 이제 사각진 얼굴에 키가 약간 작죠. 키가 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키가 크면은 음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이 큰 장부는 폐와 대장, 그렇죠? 폐와 대장이 크다. 폐와 대장이 큰 장부고, 또 적은 장부 한번 보세요. 적은 장부 한번 보세요. 153페이지요. 적은 장부는 뭐가 적어요? 간장과 당랑, 그리고 신장과 쇠장, 이렇게 되죠? 우리가요, 상생삼국도만 제대로 알면은 아주 이게 체질을 보기가 쉬워요. 우리 어저께 교무처장님 저 갔었잖아요. 어저께 강원 왔었잖아요. 동해. 그때 이제 이진호 회장님 친구라고 서울서 왔죠. 그분이 정확하게 금형이거든요. 그래 금형인데 자존심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금형 체질이요. 그래서 사각이 얼굴이 사각이 되는데 폐 대장은 엄청 크기 때문에 기가 엄청 세요. 기가 세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요. 그렇죠. 반면에 간장과 담낭이 약해요. 간장과 담낭이 약해요. 그래서 대사작용이 들리죠. 그 다음에 심장과 소장이 약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이 간 분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국회의원 무슨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래. 당신은 지도자 상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갔냐 그랬더니만 그러죠. 자존심 이제 김영삼이가 이렇게 3당 합당하는 바람에 거기서 나왔다 이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그 소심한 성격을 고쳐야 된다. 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장, 소장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딱 만나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째서 소심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심장, 소장이 약하다. 지금 심장이 약하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질 분류라는 것이요, 한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거를 잘 알면은 금형체질은 폐와 대장이 크고 작은 장부는 간장과 심소장이 작다.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책에. 그죠? 네. 이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만 암기면 하면 되고, 사람을 볼 때 얼굴만 자세히 보면 표가 나요.
철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철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름만 이렇게 대도, 아니, 이름이 안 좋네요. 우리 오해춘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이름이 안 좋네요. 이름이 뭐가 좀 안 좋습니다. 대부분이 알잖아요. 그렇듯이 자꾸 얼굴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자꾸 얼굴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얼굴인가? 그렇죠? 긴가, 역삼각형인가, 또 아니면은 동그란가, 네모인가, 세모인가, 이걸 자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이제 금형체질이기 때문에 금형체질은 사각 얼굴, 사각얼굴입니다. 네. 또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요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뭐 안 중요한 것이 없겠지만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폐와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가 나오죠. 폐와 대장이 지배하는 부위. 네. 그 뒤로 보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폐장, 대장, 폐경, 대장경, 인맥까지는 경락입니다. 인맥까지는 경락이고, 손목관절. 손목관절 여기. 손목관절 여기죠. 그죠? 여기가 상완, 하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상완, 하완. 그리고 손목관절은 폐 대장에서 주어나가고, 여기, 하완이 여기, 팔꿈치 여기는 저기 심장에서 주어나가고, 여기는 어깨, 여기는 상하, 상하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하고 배워야 돼요. 배워가면서는 이걸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완이 나오죠. 하완, 그렇죠? 하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하완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여기가 폐경락. 그렇죠? 여기에 폐경락과 대장경락이 사이로 흐르죠. 폐경락과 대장경락이 사이로 흐르죠.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손목운동, 감기 걸리면 손목운동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뭐 병원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감기가 오면 무슨 바이러스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대장 속에 대장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노폐물 변이 들어가 있죠. 이 변 속에는요 균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진짜 이 지구상에 사람만큼 균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균이 살고 있어요. 대장 속에. 근데 그 균이 예를 들어서 싹 없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도 죽어요. 근데 그 균 중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균이 있고 유익하게 해주는 균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익하게 해주는 균과 해롭게 해주는 균의 비율이 7대 3에서 8대 2 유익균이고 해로운 균이죠. 이 비율이 항상 맞아야 돼요. 유익균이 7대 예, 유익균이 7대 해로운 균이 3.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면 병이야. 근데 우리가 마이시린이라는 걸 먹잖아요. 마이시린. 항생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균도 죽고 안 좋은 균도 죽고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만 추출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항생제가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 추출하는가 하면요. 화분납품. 화분납품. 과학은 발달됐지만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은 그런 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약을 먹지 말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다가 풀을 뜯어 먹었대. 거기 장미 꽃이 피고, 난초가 꽃이 피고, 사과나무 잎이 피고 이렇게 폈는데, 포도나무도 있고, 그러면 가서 저 풀을 뜯어 먹어도 해롭지가 않아요. 뜯어 먹어. 근데, 약은 뭐예요? 해롭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폐가 이 가슴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슴통. 근데 특히 폐경락이 요 중두혈락에서요. 이렇게 보면 여기 쇄골 바로 밑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전체를 가슴으로 보잖아요. 그 중두혈이 여기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통증이 오면은 중부혈을 눌러줘야 돼요. 중부혈 양쪽에. 그렇게 눌러주면 우리나라에서도 통증을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얼굴 중에서도 오행이 다 성립이 됩니다. 자, 눈은 간에서 주관하죠. 그 다음에 코는 폐대장에서 주관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침자리가 코 옆에 여기 영양화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루 옆에 여기 영양화로가. 그래서 이 코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입은 어디서 주관할까요? 입은 비위장에서 합니다. 귀는 심장방광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두세요. 다음에 또 이게 배우지만, 이명이라고 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 나죠. 예. 이상한 소리 나요. 이비인후과 가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난다고 해서 이비인후과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심장에서 오는 증상이에요. 콩팥에서.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 필요한 음식을 먹어요. 소금. 그런 걸 먹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어지러워서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빈혈도 어지럽죠. 빈혈. 그렇죠? 빈혈은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로 생기는 현상이지만 거의 다가 뭐예요? 달팽이 관이 고장난 거예요. 달팽이 관. 이 귀 속에 보면 달팽이 관이 있어요. 그죠? 이 달팽이 관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달팽이 관이 튼튼하게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달팽이 관에 이상이 오면 내가 넘어져요, 지금. 우리 중심을 잡아줘요. 몸의 중심을 잡아줘요, 달팽이 관이. 근데 그 달팽이 관도 어디서 주관해요? 콩팥에서. 그래서 어지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맥을 못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맥을 보면 이것이 빈혈이다 아니면은 심장에서 오는 증상이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우리 모든 피부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폐대장에서 주관해요. 폐대장에서. 우리가 피부에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이 염증이 생기는 것도요, 대장에서 나오는 독소예요. 대장에서 나오는 독소가 우리가 방귀를 뀌면 방귀 나가요. 그리고 그쪽으로 안 나가는 것이 어디로 나가요? 피부로. 그래서 우리 황인종들은 이 모공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땀구멍이 커요. 그래서 독소가 이 피부로 많이 나와요. 피부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생기는 것이 염증이에요. 근데 요즘 피부병 아니면 피부과에 가가지고 약 바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피부에 무슨 염증이 있다 걷기지 마시고 음식을 맵게 잡사고 가려우면은 좀 긁을 수도 있겠죠. 음식을 맵게 잡숴가지고 장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돼요? 배출시켜야 돼요. 빨리 배출시켜. 아토피가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장에 독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아토피 같은 것도요. 근데 그런 증상들도 요즘은 거의 무슨 연고 발라가지고 그렇죠? 연고 바르면 자꾸 이게 맥히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오죠. 그 증상만 없어지죠. 그러나 장의 환경을 안 바꿔주면은 또 나와. 채모는 우리 몸에 나 있는 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채모. 털은 못자죠. 이제 우리 몸에 나 있는 털이 폐와 대장에서 주관해요. 근데 머리털은 아닙니다. 머리털은 어디서 주관하는가 하면 심장방광이에요. 머리털.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채모는 다른 데 나는 이런 털 같은 거는 다 폐대장에서 주관을 하는데 머리털만은 어디서 해요? 털에서 산다. 이제 맹장. 신장 예, 맹장 나오죠, 맹장. 네. 예. 맹장도요, 이게, 소장과 대장 중간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돌기마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기마냥. 대장과, 소장 사이에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러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돌기마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가 요거를 딱 떼내버리면요. 이렇게 딱 떼내버리면 편하죠, 그죠? 맹장을 떼내버리면 편하죠. 저 맹장 때문에요, 수술하는 사람이 많아요.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통증이 달라지는데, 만성은 큰 통증이 없어요. 가끔마다 아프고 그러는데, 급성은 그냥 갑작스레 아파가지고서는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아프거든요. 떼내는데 실제로는 이게 떼내는 것도 안 돼요. 원래 한약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한약으로 다스리면 시간이 못 간다. 옛날같이 허준이 연속국 같은 이런 거 보면 왜 숯불에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죠? 가려가지고 매일 짜먹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건강원에 가가지고 한목에 탁 해가지고 비닐팩에다 탁 갖고 오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씩 먹죠. 효과가 있을까요? 치는 정수, 가리는 정수, 먹는 정수, 성월이다. 진짜로 세 사람의 정성을 가셔야 돼요. 약을 져주는 사람과 가리는 사람과 또 먹는 사람. 그래서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어떤 것은 어떤 약은 오동나무 말린 걸로 약을 달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나무다가 약을 달리는 경우도 있고 참나무 약을 달리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그게 완전히 구분이 돼가지고 복잡했어요. 지금이야 그냥 방금 얘기했듯이 건강하게 가서 딱 내려가지고 오면 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해더라도 건강원에서 내려가지고 오더라도 그게 좋은데 이런 급성맹장 같은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통증이 안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술하는 거예요. 모든 수술은요. 화타시절부터 삼국시대죠.
그때 화타라고 하는 그 의원이 있었는데 그 화타라는 의원도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수술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이라는 것이요, 뭐인가 하면 어떤 종양을 도려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런 데 막 종양이 생겼어요, 이런 데. 그럼 그걸 도려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의가 다 요즘은 수술의 논리가 뭔가 하면 통증이란 말이에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어떤 사람은 손이 저려가지고 여기를 수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저려가지고 여기 수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통증을 멎게 하는, 종양이 아닌, 지금도 종양도 물론 수술하지만 통증을 멎게 하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경을 끊는 거예요. 신경을 끊어버리면 통증을 못 느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치과에를 가요. 막 이가 아파가지고서 밤새 그럼 막 아파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죠. 어떤 때는 막 잇몸이 막 붓죠. 그러면 치과에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신경치료한다고 해요. 신경치료. 그러면은 그 이빨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이빨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그거는 그 이빨은 죽는 거죠. 신경을 끊었으니까. 그럼 통증이 없어져요. 똑같아요. 허리 수술, 무릎 수술, 어느 수술을 하든 맹장도 똑같습니다. 그 통증이 그 심할 때에 그걸 끊어내는, 지나가는 신경을 끊어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항문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장의 끝머리가 직장 밑에서 이제 항문까지가 이제 대장으로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폐와 대장을 금형 체질을 가진 사람은 폐와 대장까지 모두 이제 지배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항문을 보면은 관략근이 있습니다. 항문을 조여주는 관략근이에요. 항문을 조여주는. 그래야 변이 안 나오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 상담이 있어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면, 여자분인데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면 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략근이 느슨해진 거예요. 네. 관략근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면 관략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여지게끔 강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약을 먹는 거예요. 이 관략 근육 무슨제 해가지고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으로 내가 새콤하게 식초나 매실차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아침으로.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갈 일이 있으면은 식초를 한 번 놓고 가봐라. 식초가 금방 효과 보는 데는 엄청 빨라요. 효과가. 네. 그런데 몇 번 지나고 나서 어떤 때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임시 치료하는 것은 식초. 이게 지금 우리가 항문을 얘기하면서 관략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문을 조여주는 관략근. 그 관략근은 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항문까지는 폐대장에서 주관을 하지만 관략근은 어디서 주관을 해요? 간에서 주관을 해요.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초를 먹어줘가지고 조금 새콤하게 해서 먹으면은 그
그런 효과는, 금방금방 효과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학과는 윤리안이 있다가 지를 사회학과는 윤이 아니라 기업 앞에 발이 아니라 기억. 발, 네, 기억. 그거 좀 정확히 하자 얘기가 발하고, 발이 아니라 발. 그리고 저기 가운데도 약이고, 에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에이 예. 여기 물론 배워야 돼요. 예. 다시 이제 정확하게 쓸게요.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금형 체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여기 성격이 나오죠, 이제. 네. 성격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요, 다스리기를 좋아하며 지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지도자의 기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형 체질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나 지도자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 부장 다 지도자잖아요, 그죠? 사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자리에 딱 앉아있고, 나 이거 안 한다고 딱 내놓고 나가도 또 추종자들이 쫓아다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왜 그러냐면 내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금형 체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녀.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편하고, 또 추종자들도 해주기를 바라고. 지금 역대 대통령들 다 보면은요, 다 금융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 체질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빨리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도자의 기질을 가졌다. 그렇게 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그런 사람들이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이 자존심 빼놓은 그 사람은 싫지. 원래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의리가 있고, 그 건달들도 보면요, 건달들이 주로 이제 의리를 찾죠. 네, 건달들이. 근데, 주먹도 엄청 강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잖아요. 그렇죠? 네. 강하게 뭉쳤단 말이에요. 뭉친 거기 때문에요, 주먹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건달들이 또 많아요. 이런 중에서, 금형 중에서. 준법 정신이 강하며 규칙적이고 획일적이며 승부욕이 강하며 지구는 못 산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준법 정신은 화형도 그렇고, 규칙적인 것은 토형도 그렇고, 획일적인 것은 목형도 그렇고, 다 이제 거의 다 포함이 되지만, 승부욕이 강하며 지구는 못 산다라고 이런 것은 뭐 거의 다가 성격은 다, 그런 성격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금형 체질 앞에 가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비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 우리가 태권도가 9단이니 10단이니 뭐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36개. 도망가는 것보다 더 높은 단수가 없어요. 무조건 36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듯이 금형 체질한테 가가지고서도 자존심 세워가지고 따지고 뭐 하지 말고 무조건 싹 비벼버리면은 형님 딱 비벼버리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이제 있는 거 다 그렇지. 내가 가져오는 거 다 샀고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볼 줄 알아보면 좋다는 거예요. 특히 장사하는 사람이 더 그렇죠. 체질 볼 줄 알아보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체질에 따라서 또 배우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우리 손자 자랑도 잠깐 활불주의는 아닌데, 우리 손자가 지금 6살에 유치원 다니는데, 화통이에요. 지금 모습은 화통이에요. 근데 애가 머리가 이상해요. 그, 1일 공부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1일 공부, 요즘 하는 거. 박석진. 네. 아, 그거를 가져갔는데 거기 어떤 거 한문이 나오는가 봐요. 어제 이제, 우리 손자의 아버지 생일이야.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갔더니만은 이만한 데다 이렇게 써가지고 서로 한문 50자 해가지고 딱 써서로 다 지어 써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랬죠. 야, 우리 몇 달 가르쳤나 했더니 며느리는 입도 뻥끗 안 했다. 혼자 지가 한국을 해야 독하게 다니고. 요즘에 핸드폰에 다 나오니까 애들이 핸드폰 보고 공부해요. 아니, 이제 지금 6살 되고. 6살인데 그 안에도 그걸 해요. 핸드폰 보고 네. 지가 공부해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 발달. 우리 손자예요, 내 손자.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 같지만은. 이제 손자의 아버지면 아들 아니야?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도요, 화가 들어간 사람들, 얼굴이, 이마가 이렇게 넓고, 화가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보면 머리가 비싸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한 개를 가르쳐주면은 뭐 10개를 깨우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는 못해도 두세 개는 금방 깨우치. 우리는 이제 수목형이기 때문에 수영체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억은 많이 나죠. 기억. 한 번 들으면. 그런 또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화형 체질도 물론 기억은 많이 하지만은 알기는 많이 하는데 그냥 금방 또 까먹고 금방 배우면 또 금방 까먹고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스피드. 그게 체질. 상전이 되고자 하고, 그렇죠? 항상 높은 데에서도 지배하려고 하는, 네, 지배욕이 강하죠. 또, 결실하며 정리하고, 여기에서 결실이라는 것은 왜 나오는가 하면요, 우리가 금은 가을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추나추동 할 때 가을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겨울에 저장을 하죠. 가을부터 여기에 보면 뭐예요? 결실하고 정리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는 저장이고 여기는 결실이죠. 자존심이 강하고 숙살한다 했어요. 여기 숙살한다는 말이 좀 이상한 어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이게 죽일살자인데 엄숙하고 공경하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에 나와요. 네. 저기 사진자라는 가을이 풀이나 나무를 말려서 지금 말렸습니다. 숙사합니다. 죽일살자를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람을 상대를 해도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려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예우를 다 해도 공경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피아의 제목같이 자기 뭐 매점 가서 죽이잖아요. 그죠? 인정사정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격을 대충 봤죠? 근데 이것을 다 암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다 암기를 못하면 뭐를 봐야 돼요? 자,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자존심이 강하고, 또 승부욕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으면 지도자가 지도력이 있고 다스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자존심이 강하면서 다스리기를 좋아하니까 지도자의 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병이 많다고 그랬어요. 자, 금형이 병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병이 많은가 하면요, 거의 가보면요, 목형들이 폐대장이 약해요. 화형들이 폐대장이 약해요. 네. 그렇죠? 화형이나 목형들이 폐와 장이 약해요. 근데 금형 자체에 형을 타고난 사람도 폐대장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써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다가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폐병이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폐수술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금형체질이거든요. 폐대장이 그렇게 큰데 워낙 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폐가 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에는, 그런 하나의 예를 들기 전에는 다 목형이나 화형 체질들이 폐대장이 약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눈물이 많고, 또 뭐 비관적이며, 동정심이 지나치고, 또 재채기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 감기 증상이죠. 재채기 잘하는 거. 그렇죠? 저녁과 가을에 더하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저녁과 가을에 더하다는 말을 여기다 써놨을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은 뭐예요? 자, 방향으로 보면 서쪽이죠. 그죠? 또 계절로 보면 가을이죠. 하루에 천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녁에는 무조건 얼큰하게 먹어라. 저녁에는. 저녁밥, 오늘 저녁 먹잖아요? 오늘 저녁에요. 고추장 좀 달래요. 고추장 맛있어요, 여기. 무슨 해관이에요, 여기. 네. 고추장 맛있거든요. 고추장 좀 많이 달라게 해가지고, 얼큰하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가을과 저녁에, 여기 나오죠. 저녁과 가을에 더하고, 이때가 제일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폐와 대장이. 그래서 맵게 먹어요. 한번 먼저 배웠죠? 아침에는 어디가 약해져요? 간이 약해져요. 아침 먹고 나서는, 점심 먹기 전까지는 심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모닝커피를 먹잖아요. 아침 먹고 나서 10시쯤에서 커피는 쓴맛이 난다. 먹고, 점심 때는 달게 먹고, 저녁에는 맵게 먹고, 자기 전에는 소금물을 잡수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공식이요? 네? 공식. 누구 말하고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40이 넘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수용 체질이든 목청 체질이든 화형이든 토형이든 금형이든 어떤 체질이 됐든 간에 40이 넘으면 소금을 먹어야 돼요. 천일 먹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나 소금을 못 먹게 하니까 요즘은 또 뭐 그 식당에 가니까 이제는 뭐 염분을 줄일 때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저녁 음식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걸 왜 붙여놔요?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먹어서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 내가 지금 여기에 그 미네랄 표시된 거는 34개입니다. 여기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 해준 것은 미네랄 속에 들어있는 원소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해준 것은 34개의 기본인데 원래 뭐 조사를 해보니까 98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98개가 됐던 34개가 됐던 소금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다. 미네랄이. 그 다음에 곡식 속에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미네랄을 섭취를 해줘야, 예, 그 뒤에 있어요. 예. 미네랄을 섭취를 해줘야 뼈가 튼튼하다는 얘기죠. 골수의 원료니까요.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병약하고. 우리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햇볕을 안 본다는 거예요. 햇볕. 이렇게 써야죠? 햇볕. 지금요, 여기 뭐 시원한 거 토시. 풀토시. 네, 토시 끼고, 모자 이렇게 쓰고, 또 도깨비 같은 거 이렇게 뭐 마스크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하고 산위를 가요. 네. 그러면 뭐하러 산위를 오냐 이거죠. 나무에서 품어내는 피톤치드라는 물질. 그 피톤치드라는 물질은 뭐예요? 그 각자의 생물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어낸 독소란 말이에요. 독소. 근데 그 독소가 사람한테는 좋기 때문에 그 피톤치드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반면에 햇빛을 쐬줘야 돼요. 우리가 피부에 햇빛을 쐬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 그렇죠?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야 부르병이 안 생겨요. 부르병이 뭐예요? 뼈가 썩는 병이에요. 부르병, 뼈가 썩는 병. 햇빛을 안 보면요, 부르병이 생겨요. 근데 햇빛을 안 봐. 여름에 햇빛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태운 사람이 겨울을 잘라요. 추위를 잘라요. 근데 보세요. 요즘은 그 환경적으로 보면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긴소돼 있고 살고, 겨울에는 또 난방 빵빵하게 틀어놓고 반소돼 있고 살고,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그렇게 하고서 감기 걸리면 병원에 딱 가면 되고. 요즘 뭐 편해요. 내 몸이 조금 움직이기가 거북하면 119 걸면 전화하면 119에서 와서 실어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TV에서는 이 햇빛을 차단제 못 해가지고 그 피부암을 이렇게 막 등시켜가지고 햇빛을 막 굉장히 뭐 선크림, 선크림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너무 강렬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많이 강렬하니까 때까지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약초를 설명할 때요, 제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 지금 우리가 밟고 다니는 풀 있잖아요. 네. 밟고 다니는 풀이 약성이 제일 강해요. 밟으면은 죽은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제일 강해요. 근데 겨우살이라는 게 있죠. 겨우살. 이것이요, 어디에 자생하는가 하면요, 참나무. 산에 가면 참나무 있죠? 5m, 6m, 어떤 건 막 7m 높은 데 가서 이렇게 기생을 하거든요. 동백나무에도 하고, 느티나무에도 하고, 오리봉나무에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느티나무나 오리봉나무에서 나는 것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동백나무 겨우살이나 참나무 겨우살을 많이 사용을 해요. 시장에 가가지고서 그거 사는데 느티나무살 따온 건지 참나무 따온 건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그런데 왜 그런가? 이거 따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싸요. 귀하니까 비싸요. 근데 약성은 어때요? 지금 여기 그 강아지 풀 아세요? 네. 강아지 풀. 네. 그 구미초. 오히려 이것이 약이 더 강해요, 이거. 근데 장사꾼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뜯어다 주고 돈 돼요? 큰애 빠지면 이거 뜯어다 돈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팔아먹으려니까. 진짜예요. 그 책에도 나옵니다. 내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에도 나오고, 또, 병의 90%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책에도 거기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선진국에서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가지고서 재고가 쌓이잖아요. 재고가 쌓이면요, 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갔거든요. 독감 예방 접종을 해라. 무료로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료라니까 그냥 무조건 보건소 가서 줄 서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 좋아하니까. 무조건. 먼저 번에도 그랬잖아요. 독감 예방 주사 맞으라고 해가지고 잔뜩 갔는데 약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하는 거예요. 약을 수입하는 거예요. 그 수입한 약이 뭐예요? 제약회사에서 채굴한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책 쓴 사람은 누구예요? 현재 의사예요. 지금도 의사로 있는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그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문을 남겨야 돼요. 물건도 자꾸 좋은 걸로 만들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선크림 바르야만이 피부암을 예방한다 해서 선크림 막 바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햇빛을 차단하는 거라고. 햇빛을 차단하면 뭐가 와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가 와요? 주름병. 그러면 나같이 지금 보세요. 저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농장에서 일할 때요. 햇빛이 암만 강해도 저는 일합니다. 오늘 일할 것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피부암이 와가지고 나 병원에 가서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안 그렇잖아요.
장사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약초 설명했듯이 무엇을 약초가 무엇이 좋고 안 좋고 한번 해봐야 뭐예요? 선택은 내가. 강아지 풀을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서? 청초를 뜯어가지고 예. 이제 요 길가에 있는 것은 오염됐으니까 이 눈두렁 같은 데 맛들어가지 많잖아요. 그러니 오염도 안 되고 청초를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처음 매가지고 닭이나 오리 같은 데다 넣어가지고 좀 삶아 잡수요. 네. 강아지 이거는 풀을 이렇게 잘라서 아니 전체. 털 날린 것도 이렇게 예. 스라지 되는 거지? 뿌리에서부터 전체. 예. 강아지 강아지 풀 장난. 강아지 풀이라고 있어요. 그 책 샀는데 어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근데 모든 사람한테 다 그게 다 맞는 그건 거예요. 상화예요. 상화예요. 예, 상화이기 때문에 상화에 따뜻해. 그게 그러니까 그게 낫지. 그게 따뜻한 걸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 따뜻한 예. 우리 기운을 돌려준다. 간지럽게. 근데 너무 흔하니까. 그렇죠. 네. 너무 흔하니까 안 보죠. 그게 너무 흔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네. 맞죠? 네. 생명력이 강하니까 번창이 많이 돼. 생명력이 약한 것은요, 번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하다. 귀한 것은 뭐예요? 비싸요. 논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망초 때도 엄청 많던데요? 망초 때요? 네. 그것도 상관. 아, 그래요? 그게 1년봉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보면 나무를 뜯어먹잖아요. 네네. 네. 그 꽃을 한번 따서 잡숴봐요. 쌉소름하면서도 그냥 먹을만 해요.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다 꽃 폈으면 그냥 쭉 가면서 따서 잡숴, 계속 잡숴. 튀김해서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떤 방법론에 들어가서는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 잡수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상관 좋은 거예요. 엄청 많죠. 예. 엄청. 근데 생명이 강한 것은 뭐예요?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이제 애국심과 효성심이 크다. 동정심이 크니까 또 건조한 것을 싫어하고 오행 속성표에 보면 건조한 것이 나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곡소리로 말하고 폐대장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런 소리를 해요. 곡소리를 해요. 징징징징 하는 이런 소리죠. 영영하고 오영하고 매운 것과 비린 것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맛이 나오잖아요. 매운 것과 비린 것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비린 것은 거의가 생선이 비린내 나죠. 네. 그래서 폐가 대장이 약한 사람들이요. 장이 약한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잡숴보세요. 삼겹살이나 이거 돼지고기를 잡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잡수고 나오세요. 바로 화장실. 그게 찬성분이요. 네, 성질 차기 때문에. 근데 회를 한번 잡숴보세요. 회. 회도 처먹잖아. 회는 목까지 차도 괜찮아요. 예. 아, 그래요? 목까지 차서 그래. 회는 한번 배부르게 먹어도 금방. 제가 왜? 대장에 좋으니까. 근데 대장에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섬유질. 섬유질. 섬유질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현미. 곡식 중에서 현미. 네. 그래서 현미쌀 같은 거를 생으로 먹으면 더 좋고, 생으로 먹기가 좀 거북하면 밥에다 놔서 현미쌀. 항상 현미쌀, 장약한 사람은 현미쌀 잡수세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대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섬유질.
무청에서도 있잖아요. 무청. 무청. 무, 배추 이런 것이 매운 맛입니다. 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무의 맛이에요. 무청은 무 이렇게 이제 요즘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단무지를 담잖아요, 그죠? 단무지를 담는 무는 길잖아요. 네. 우리가 김장하는 무는 작아요. 네. 짧아요. 예. 그 요거만한 무를 캘 적에는요, 무청까지 전부 달려서 가요. 네. 네. 별도로 그걸 제거할 수가 없는데, 단무지 물을 뽑을 적에 가서 보면요, 그 무청은 전부 잘라요. 그래가지고 밭에 다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단무지 물을 이렇게 이제 하면은요, 다 수거해봐요. 뭐 하려고? 그 청을 말려가지고 팔아요. 지금 그것도 다 보내돼요. 왜 그런가? 그 섬유질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 특히 그 음력 보름 때에 그 묵나물 먹고 할 때, 그때 그 무시래기를 많이 먹죠. 예. 근데 지금은 또 무시래기를 어디에서 많이 먹어요? 그 식당에서 많이 쓰죠. 예. 무슨 탕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무청을 많이 써요. 특히 화산 붕어찜. 맞아요. 보셨어요? 네. 예. 화산 붕어찜. 네. 저기 그 연산 가면 그 탑정 저수지에 가면 그 근방으로 가면서 붕어찜들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그 무시가 크네요. 예당에 예. 그것도 맛있어요. 뭐 나는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갑니다만 많이 먹습니다. 방송 가죠. 예. 너무 맛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금형 취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형, 얼굴이 네모지게 생긴 사람은 폐대장이 크다. 그 대신에 간장과 심장이 작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성격은 자존심이 강하고 지도력이 있고, 그렇죠? 예. 근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과 가을에 더 심하면서 또 눈물이 많고 또 뭐예요? 매운맛과 비린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또 재채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폐대장이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기가 자주 와요.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는 폐의 온도가 38도에서 0.1도, 2도만 내려가면 재채기가 나와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뭐가 나와요? 기침이 나오고, 네, 콧물이 나오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손목.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해서 예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기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왜 손목을 흔들어야 될까? 이 손에 폐대장의 경락이 시작되죠. 끝나죠. 그래서 손목을 흔들어줘서 여기에 기경팔맥, 폐대장의 기경팔맥일 연결이라고 하는 경락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흔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발생되는 열이 폐로 들어가면서 폐의 온도가 38도가 유지되면 감기가 없어진다.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바이러스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우리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만 해도 충분하니까 다른 곳으로 영입하지 마시고 그렇게 손목 운동에 들어가서 감기를 물리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